네, 어제는 우리 K 위력을 립스틱과 라면으로 확인하며 관련 전략을 제시했다면 오늘은 현대 자동차로 K 위력과 위상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우리 현대차가요,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판매에 대한 선두주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7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39,113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지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3,913대입니다. 3,900대 가량을 판매하면서 점유율로는 56.5%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해부터 이 현지 생산에 들어간 아이오닉 5였습니다. 이 지표가 유의미한 건 흔히 말해 일본차 텃밭으로 불렸던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숫자와 지표는 현대차의 성장을 가르치는데 속상한 건 정말 주가입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기아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흔히 말해 현기증이 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현대차의 전기차 수요 둔화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호실적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이 매크로 지표와 실적에 대한 전망의 그 괴리 사이에서 이 고수님들 앞으로 현대차의 주가 향방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옛날이요 하면서 과거에 현대차가 정말 잘 나갔었던 그 시절에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그때 주가 언제 회복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 달새의 시총이 현대차가 1조 원 이상 증발을 했습니다. 테이버 고수. 왜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는 주가가 안 좋은 걸까요? 저는 작년 10월 달에 보고서가 하나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금리 시대의 자동차 주식은 팔아라. 말 그대로 이제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캐피탈 금리가 올라가고요. 이거는 수요를 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고차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신차 판매량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를 기점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주식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수요도 괜찮았고 주가도 좀 반등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글로벌 시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투자자들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고금리가 얼마나 장기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현대차와 기아도 재고가 늘어나고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그 구간 동안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 말 그대로 마켓시어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다음 저금리,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는 현기차의 레벨은 위상은 한결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글로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 기아차 특히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이거 왜 선반영 안 되나? 이거 왜 이렇게 주가가 누워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임순재 고수님, 현대차가 3분기 실적 좋다고 하죠. 네, 이게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은 아닌 거예요? 아니 일단 뭐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3위를 할 정도의 이제 상당히 차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률도 지금 뭐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업계에서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이익률을 기록한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인데 테슬라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라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장에서는 뭐 현재보다 이제 미래에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둔화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가장 주가를 누르는 그 요인으로 이제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판매가 계속 이제 증가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기차의 판매가 일단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못 오르고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이런 관심사들이 아마 계속 좀 더 한동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나스닥에 베트남에 이제 빈페스트라는 이제 어우. 전기차 업체가 상장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네, 뭐 지금 전기차 연간 생산대가 10,000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M이나 포드보다 시가총액을 더 많게 받을 만큼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지금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조금 주가가 계속 좀 약한 그런 요인이고요. 여기에 최근 들어 이제 또 노조 파업에 대한 부분도 계속 불거지면서 일단 시세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주가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숫자는 괜찮지만 그 밖에 다른 시장의 상황이나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주가가 좀 못 갈 수밖에 없다, 좀 발목을 잡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동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른 요인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할부금융 높아졌다라는 것도 네. 부담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하고 똑같아요. 14조 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증가될 것이 없다라는 점이 이제 올해가 부담이 약간 되는. 피크다. 예,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 자동차사를 같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올라가는 게 하나입니다. 토요타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GM도 빠지고 폭스바겐도 빠지고 전 세계 자동차주가 다 빠지거든요. 토요타는 왜 오르는 거예요? 엔화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가 되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차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그러니까 펀드들이 토요타를 사고 나머지는 매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일 변도에서 지금 매수로 살짝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뭐 대부분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은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라고 봐서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추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오닉5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 진출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약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자체가 약간 일본이 먼저 좀 선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브랜드가 들어가서 좀 잘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기도 해요. 일단은 동남아시아 시장은 뭐 동남아시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일본 자동차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이미 직접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LG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물 자원 때문에 직접적인 진출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뭐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많은 비율로 판매가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조금 짚어볼 필요는 있고요. 네. 그러고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일본 차가 전기차를 얼마나 출시했냐도 보셔야 되는데 일본 차는 전기차로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데이터 그리고는 인도네시아 시장이 인구수는 많지만 비싼 자동차에 대한 수요보다는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은 편이고 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큰 뉴스냐라는 곳에는 물음표를 띄우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가의 목표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가장 높은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의 목표 주가인 것 같은데 하반기에 과연 주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가 궁금한데 신하우 교수님 좀 전해 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상단 테스트는 하겠지만 그 힘이 크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증권가에서도 자동차주를. 아무래도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겠고요. 하단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견고하다. 하단의 경직성은 좀 확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큰 변동성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EV 침투율이 되겠죠. 네. EV 침투율이라는 부분들은 인프라와 마케팅비가 공통적으로 캐펙스 측면에서 진행이 된다라면은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익스펜스로 다가왔을 때는 상당히 이 금리가 높아진 시대에 있어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EV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성을 띠는 내년도의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하단의 경직성을 잡아주는 부분들은 하이브리드나 SUV 같은 차종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은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단의 경직성은 좀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오늘 좀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엔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엔화가 147엔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재무성에서 이 엔화가 계속해서 절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환 시장의 투기성 세력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지봉을 하면서 어떠한 수단이든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엔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향후에 더 절하가 되기보다는 절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대목으로 보여지고 그동안에는 이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절하가 되면서 좀 우리나라 이 경쟁 구도에 있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비교적 좋지 않게 작용을 했었겠지만 만약에 엔화의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이 측면에 있어서는 한 가지 좋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는데 워낙에 엔화는 조금 지켜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 흐름들을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